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1조 달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변동 사항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켓 워치도 보면 오늘 약간 하락을 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보이고 있고 오일 값은 약간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충분히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반등을 할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이더리움 상승이 커야지 알트코인도 상승하고 회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보고 있었는데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반등하고 추세를 반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 후 반등이냐. 이 차트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한다는 말이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작게 상승한다는 말이죠. 알트코인이 회복되려면 이더리움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가야지 나머지 상위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만약에 소송에서 이긴다면 미국을 떠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엑소시스 보고서에서 갈링하우스는 SEC가 2020년 말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발행한 혐의로 소송을 했는데 만약에 리플이 패할 경우 미국에서 운영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리플 성장의 대부분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나왔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을 떠나더라도 소송이 시작된 이후 이미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고 지금 세상에서 리플 소송을 보는 것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패소한 것 같이 보고 있지만 만약 리플이 진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코인베이스가 리플 XRP를 상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코인베이스 상장에 SEC 승인을 불공평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XRP는 증권이고 항상 증권처럼 여기고 왔다고 우리를 고소했을 때 입장을 취한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코인베이스가 등록된 브로커, 딜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불공평함을 말하면서 동일한 잣대를 취하지 않는 SEC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SEC는 조직 내에 많은 모순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SEC는 새로운 명확한 규칙, 규정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시행을 통해서만 규제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거는 절대적 효율적이지 않다. 미국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디지털이 3에로우에게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보이저 디지털이 3에로우 캐피탈에게 대출해준 비트코인과 USDC를 모두 찾아서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보이저 디지털이 대출해준 것은 15,250개의 비트코인과 3억 5천만 달러 USDC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출 받은 것을 지불하지 않은 3에로우 캐피탈에게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2711달러에 거래되고 있었고 15,250개의 비트코인은 현재 3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총 부채는 6억 6천 5천만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대출해 준 건데요. 이번 발표로 보이저는 고객에게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이런 결과로 알라메다 벤처 회사의 자본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며 3에로우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알라메다와의 계약 불이행이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계속 운영하는 데 문제없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3에로우는 암호화폐 헤지펀드가 큰 손실을 입었고 법률 전문가와 재정 고문을 고용해서 대출 기간과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외부 회사로부터 구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3에로우와 셀시어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쉐어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디지털 에셋 펀드 플로우 주간 보고서에서 코인쉐어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지난주 4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유출을 겪으며 비트코인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밝히면서 기록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로 유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출은 비트코인에만 집중이 되었고 한 주 유출은 총 4억 5,300만 달러로 비트코인이 집중적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유출은 조금은 나올 텐데 거의 캐나다에 있는 한 거래소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몇 달 동안 대량 유출이 되었던 이더리움은 오히려 1,100만 달러 유입으로 알트코인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한 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4억 5천만 달러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트론과 폴카닷, 칼다노 이번 주에 100만 달러 유입을 보였고 지난주 대규모 유출의 대부분이 캐나다 거래소 중 한 곳 거래소에서 주로 일어났다고 밝히면서 유출은 6월 17일 정도에 발생했고 비트코인이 17,760달러 하락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입과 유출이 엇갈리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자 사이에 극도로 양극화된 감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네트워크, 스텔라 루멘의 제드 맥켈럽은 2011년 리플을 만들고 XRP가 2013년에 출시되었을 때 리플 회사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80억 XRP 토큰을 받고 스텔라 루멘에 집중하기 위해서 2014년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제드 맥켈럽은 그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XRP를 매각하고 있는데 그의 지갑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XRP 홀더들에겐 큰 관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제드 맥켈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점점 줄어서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리플 CTO였던 제드 맥켈럽 잔액을 모니터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드 맥켈럽의 지갑에서는 지금은 겨우 1억 1천만 개의 XRP뿐이 안 남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월 28일, 6월 30일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옵션에 따라서 제드 맥켈럽은 거의 다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해커 그룹 어나너머스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테라 루나 권도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권도는 테라의 설립자이자 최근 몇 달간 무너진 프로젝트의 얼굴이라고 말하면서 올해 5월 최근 테라의 붕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큰 영향을 받았고 크립토 커런시는 추락했고 비트코인은 훨씬 더 하락해서 단기간 동안 18,000 아래로 거래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고 다른 프로젝트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1월 1일 권도의 범행 목록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고 여기에는 중요한 게 매달 8천만 달러를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젝트가 붕괴되기 전에 이미 현금화되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마지막으로 도권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다면 슬프게도 당신이 입은 피해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에게 책임을 묻고 가능한 한 빨리 당신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잠시 생각해 봤는데 이 어나니머스에 있는 사람들이 테라 루나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